문제풀이를 짧게 한번 좀 해볼게요. 문제풀이. 매번 문제풀이를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진 합격자하고 얘기를 한번 서로 나눴는데, 제 문제 전화 들어가셨죠.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이제 지금 그 쏘는 우주선 쏘는 데가 어디죠? 우주선 쏘는 데. 나로. 거기에 엔지니어로 근무하시는 분이 기술사 합격자거든요. 우리 학원. 그분이 다른 기술사님 우리 학원 출신하고 자주 연락하시면서 요번 시험 친 거, 그러니까 이제 요 기술사님은 별로 신경 안 쓰고 있는데 그분이 계속 관심이 많으니까, 그분은 아직까지 그 기술사업은 하는 거 아니고 직원으로 계시죠. 나로 그 조건이 좋으니까. 그래서 그 계시다가 이제 한 번에 땄죠, 이 차는. 그래서 그분 되게 혼자 공부하시다가 하고 나서 붙은 케이스네. 근데 시험 쳐가지고 이번에 보면서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치면 절대 못 붙겠네. 두 분 다. 문제 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 문제 어렵습니다. 지금 문제 엄청 어렵습니다. 문제 어려운 게 이게 산발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였냐면 그냥 문제가 그냥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낼 거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막 내고 있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 비중이 있는데도 아닌 것 같이 내고, 아예 같지도 않고 계속 바꿔내고, 그래서 그냥 공부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엄청 부담스럽게 아마 문제가 약간 돼 있어요. 그래도 물론 이제 합격자는 나오는 시험이긴 한데, 저번 시험 이제 4명, 이번 시험은 10명 넘게는 아마 나올 겁니다. 감이 단언컨대. 문제는 어려웠는데 의외로 또 채점이 후하게 주면 뭐 나오는 거거든요. 문제는 되게 쉬웠는데 박하게 매겨버리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저번 시험 스타일입니다. 저번 시험 치고는 뭐 붙은 줄 아는 사람 많았어요. 붙은 거 아닌가 이렇게. 근데 매겨보니까 이제 50대 중반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번 시험 50대 중반이면 이번 시험 합격하겠지 했는데 문제가 까다로웠어요. 1, 2교시는 그냥 무난하게 넘어갈 뻔했는데 3, 4교시가 어려운 거지. 문제가 어떤 스타일로 나왔는지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합시다. 글자는 눈에 보기 편하게 다 바꿔버렸어요. 동글동글하게 좀 예쁘게 같지 않습니까? 딱딱한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여튼 기술사 시험은 이제 제가 요번 시험 딱 치고 풀이를 보면서 한번 느꼈던 게 뭐냐면, 그냥 진짜 하고 싶은 놈만 해라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다른 대안 없는 놈만 해라. 그러니까 이게 이거 아니면 답이 없네 이런 사람만 하지, 그냥 뭐 돈 되겠네 해보고 뭐 해보고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요번 시험 치고도 같은 마음이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이제 이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금은 연봉이 되게 높다가 약간 낮아진 케이스이긴 한데,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요동을 치죠. 이렇게 연봉을 기준으로 해서 혜택 자리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근데 이 돈 된다 이러면 타 기술사에서 많이 넘어와요. 건축전기도 넘어오시고, 뭐 건축전기 어차피 뭐 합격을 해도 PQ 경력이라고 하는 전기 쪽 그 공동주택에 이제 감리에 대한 경력이 없으면 이제 감리 쪽으로 갈 길이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특급만 따서는 가산점이 하나도 없으니까 기술사 가산점이 점수가 낮거든요. 그래서 어디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건축전기를 한 4, 5년 넘게, 한 5, 6년, 길게 한 7, 8년 공부하시는 분들도 합격을 딱 하고, 바로 소방 시작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꽤 많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돈이 되니까. 그런데 뭐 세월아 내월아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요번 시험의 느낌을 딱 보면 이거 좀 힘들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 하려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전에 돈 될 때는 건축사님들도 엄청 많이 왔어요. 와서 토목, 기계 이런 사람들 당연히 따라오죠. 그래서 교시별로 문제를 한번 잠깐 보면, 1교시는 좀 그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요 이제 1번은 예상했고, 단톡방에 이거 좀 보고 가세요. 이렇게. 그죠? 2번 기본 문제고, 이렇게. 3번 예상 문제죠. 제가 이제 두 번째, 진입장 두 번째 나오고 나면 그다음부터 안 놉니다. 이제 안 놉니다. 이제 안 나와요. 외운 거 까먹었어요. 안 나와. 이게 또 다음에 또 내는 거 아니야? 이제 유리 나오면 돼, 유리. 내가 감이 다 넣을 건데 유리 나와요, 유리. 유리를 정리를 잘 넣으셔야 돼요.
시험장치 기본 문제죠. 시험장치. 이 시험장치는 우리 시험밸브 이렇게 보통 부르거든요. 예. MOC, LOI. 잘 써야 되죠. 예상 문제고 아주 단순한. 여기 산소가 들어가 있는 3종 세트가 있죠. O 중심으로 해서 옥시전 이렇게. 첫 번째가 MOC, 두 번째가 LOI, 세 번째가 OB 이렇게 딱 세 가지. 이렇게. 근데 이제 이 둘은 좀 같은 성질인데 얘는 결을 달리해요. 얘는 폭발력 나타낼 때 쓰고 얘는 안 나게, 불안 나게, 안 커지게, 확대 안 되게 딱 나타낼 때. 그래서 이 두 개 좀 다른 성질이어서 요렇게만 묶어서 내는 게 약간 깔끔하죠. 그 다음에 인명구조기구, 인명구조기 설치 기준까지 괜찮은데 호흡기 규격, 참고로 우리 책에 있습니다. 와, 새끼 또라이 이런 거 내는구나. 요거 약간 삼각형으로 하지마 이 새끼야 라면서 딱, 그죠? 아, 가이드라인은 약간 그런 게 이제 생긴 것 같죠. 체드 가이드라인 한 2문제씩은 나온다. 그래서 가이드라인 계속 보고 가시다. 약간 아쉽죠. 본 분들도 있고 이렇게. 전기차 어떻게든 찾아야 되죠. 전기차는 다음 시험 또 나오죠. 이런 것도 냈네요. 그렇죠? 각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기준은 다르고 45도, 5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감리를 할 때 얘기하거든요. 기준에 위배된다. 그렇게 하면 감리를 잘 못한다, 감지를 잘 못한다 이렇게 전달을. 그 답입니다. 그 답. 어떻게 잠지를 못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되겠죠. 요거 이제 제일 많이 언급될 때가 주차 타워 아닙니까? 주차 타워에 이제 팔레트라고 해서 요렇게 위아래로 이동되거든요. 주차장은 개방 공간이면서 밀폐잖아요. 그죠? 그러면 차량이 이렇게 딱 올라가서 넣고 이렇게 바꿔놓잖아요. 그럼 감지기 어디 설치할 거예요? 확대시켜 봅니다. 그죠? 이 고정 팔레트거든요. 이건 이동식 팔레트고. 감지기 여기 설치하나? 이렇게 설치하나? 이렇게 설치하고 적발됐습니다. 참고로 우리 회사 현장입니다. 아, 정말 부끄럽더라. 이씨.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연기 감지기를 수직으로, 씨. 아니, 여기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 다들 바보 같은 소리가 축연이지 않으면 절대 감지 못해요. 지나가는 연기는 감지하기 진짜 힘들어. 진짜 대용량이 흘러가거나. 근데 지나가는 연기 또한 감지할 수 있는 게 분리형이구나. 그렇게, 이게 시켰는데. 가서 해명한다고 시급했네. 사실 저희는요, 이러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미삼아서 쓰신 분도 있을 거고 쓸 게 없으면 여기 기본이죠. 하셔야 되고. 이 말장난입니다, 말장난. 물리적 메커니즘은 뭐냐? 이렇게. 물리적과 화학적 이렇게 딱 생각하면 된댔죠. 물리적은 온도, 압력, 부피 이런 쪽 관련은 전부 다 물리적으로 가야 돼. 화학적은 그냥 물질이 바뀌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연기가 있는데 연기가 다른 성분의 연기로 바꿔. 그죠? 그러면 이해되죠. 근데 연기의 농도를 줄여. 그러면 뭐 물리적인 거. 연기가 온도가 식어가지고 연기가 층을 이뤄버려. 단층. 물리적인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은 온도, 압력, 부피. 그 부피 있는 농도를 뜻하거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물리적이란 말에서 거부감이 있으면 안 돼. 물리적인 거. 화학적인 때 거부감이 있어요. 이상하네, 이렇게. 액체 화재 패턴 졸라 예상했는데, V 패턴. 새끼들. 내 말 듣고 살짝 자꾸. 이거 쓰셨으리라고 봅니다, 이거. 어쩔 수 없이. 그죠? 가연성 고체 쉽습니다. 가연성 고체 쉬워요. 이거 재미삼아 제가 말 들면, 이게 고체가 위험한 레벨이 있죠. 고체 중에. 그러니까 가연성이 위험합니까? 인화성이 위험합니까? 인화성이 훨씬 위험하죠. 인화성 고체는 위험물로 가겠어요. 근데 가연성 고체는 일정량 이상 되게 되면 어느 법에서? 예방법에서 야, 이제 관리 좀 잘해라. 이렇게. 인화성 고체는 인화점이 40도 미만이거든. 얘는 40도 이상부터 해서 3단계로 나눠지는 거죠. 쉽습니다. 보면. 그죠? 이건 서울 스터디 하시면 외우고 있었어요. 나 액체도 외워요. 막 그러잖아.
퍼펙트하게 썼었는데 글자를 좀 알아보게 되겠어요. 점수를 자꾸 까먹어가지고 걱정입니다. 요것도 이제 예상 문제 범주였죠. 요 시기 반드시 하고 가세요. 1교시 무난했습니다. 1교시 치고 난 다음에 이제 댓글 달았죠. 괜찮은 것 같아요.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했는데 2교시 넘어왔네요. 2교시 1번 2번이 약간 좀 결판을 내는 문제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다른 걸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2교시 1번은 잘 적어야 돼요. 잘 적을 수가 있죠. 연류속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 늘상 보는 연류속이 순연류라고 불리는 단위 면적당이 개개죠. 이렇게 연류동을 뜻하는 형태. 그래서 면적당 얘하고 연관되어 있는 식 쭉 한번 언급해봐. 얘를 알면 뭘 할 수 있습니까? 라면서 이렇게 그죠? 단면적하고 연소율을 곱하면 열 방출률을 알 수 있어요. 이 관계만 정리 잘하면 되죠. 그래서 그 내용으로 잘 쓰면 좋았긴 하죠. 두 번째 크린룸. 크린룸인데 좀 찝찝하죠. 못 썼을 것 같아요. 안 돼. 미분무. 미분무 KFA 인정. 나 이렇게 나오면 내 책엔 다 있습니다. 참고로. 삐지는 거지. 보시면 책을 그대로 딱 넣어놨어요. 뭐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설계도세 관련은 화재안전 기술기준과 하나, 인정기준과 하나가 달라요. 달라서 그걸 보십시오. 큰일 났네. 부산의 양대 성능위주 설계 직원분이 오시네요. 아시죠? 이정. 광명 이정. 누가 더 잘할지를. 잘해야 기술사 먼저 따면 업계 소문도 나고 좋아질 거지만 누가 먼저 딸지는 모르겠고 누가 더 토요일 수업 안 올지가 중요하네요. 성능위주 설계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뭐 수강만 하는 거지. 학원 입장에서는 감사하죠. 그런데 합격자가 나와서 감사한데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시험에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리튬이온 비기슈였죠. 이거는 한 번 더 나옵니다. 다음 시험까지. 지금 우리 다음 시험 날짜 내년 2월 달 중순이거든요. 내년 2월 중심으로 해서 지금부터 하면 180일 정도 남았습니다. 180일이 6개월이거든요. 지금 실력을 쌓지 않으면 내년 농사도 아예 버립니다. 올해 경험했죠. 뭡니까? 2월 달 딱 시험 치면 2개월 만에 또 시험, 또 2개월 만에 시험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실력이 늘어가진 않아요. 어떨 때 이해는 다 하고 암기를 계속 늘려가면서 실력이 늘거든요. 그러니까 2개월 동안 암기는 가능한데 다시 또 이해하고 정리는 불가능하지. 그래서 6개월 동안 정리를 엄청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외우고 저렇게 외워야지 이런 것들. 그래서 모음답 쓰고 정리하고 이렇게. 요 문제 좋았었어요. 뭡니까 이게? 이걸 나한테 나 딱 보고 그렇지만 저 NFP 72가 있거든요. 실은 한참 찾았네 이거 어디 붙어 있는지. 이거 내는구나. 이렇게. 알았어. 가보자. 됐어. 데이터 센터 우리 교재에 있는 거 알죠? 나온다고 했었는데. 그럼 뭐예요? 준비한 제가 이게 좀 중요하댔거든요. 이거. 컨테인먼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다시 이해하시면 이 데이터 센터가 데이터 센터 때문에 지금 인비디아라고 하는 그 CPU 회사가 대박이 쳤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게 뭡니까라면 이 데이터 센터는 AI를 활용하지 계산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CPU의 발열량이 엄청나요. 그럼 첫 번째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환기거든요. 환기. 컨테인먼트 시스템 자체가 환기예요. 발열이 엄청난 거라.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하죠. 발열이 많이 나서 발화가 되면 데이터가 다 날아가. 그렇죠? 우리가 말하고 있는 백업을 해놓지 않으면 다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환기 공조를 통해서 충분히 냉각 기능이 만족돼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때 이제 뭐 들어가냐 이런 것들. 그래서 좀 아쉬웠던 거는 이 두 개를 한 교시에 문제 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렇게. 요건 이제 보고 하셔야 되고. 그래서 2교시 시험 치고가 좀 힘들었어요. 까닥까닥하네 이러면서. 3교시 넘어갑니다. 3교시.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막상 적어보면 잘 못 적거든요. 그래도 적었겠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거 제가 했었죠. 아시다시피 사람은 이산화탄소 때문에 사람이 죽지는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산화탄소는 20%만 돼도 사람이 죽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산화탄소 용량이 많아지면 피 속에 수소 이온 농도 자체가 이제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이 산소를 다 흡수를 못하는 과정, 피가 됩니다. 피가 산소를 제대로 결합을 못 시키는 피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질식되는 거지. 골치 아픈 거죠. 그 다음에 아씨 이 문제 보고 내가 빵 터졌어요. 3번 보고. 3번이 저저번 시험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요렇게 바꾼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였냐면 여기 있잖아요. 방염풍속 물어봐 이 자식아 있잖아요. 이거죠. Opposed airflow 이걸 물었거든. 그거의 문제 답을 똑같이 내가 넣어놨어요. 여기 이제 연소편에 있더라고요. 연소편, 연소 수정입니다. 연소. 이거 썼으면 아우 땡 잡았지. 4번 위험성 평가 두 문제 나왔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제 책에만 있습니다. 저 발음 잘 안 해. KPSR. 저 이거 좀 밀고 있었거든요. 비교하고 다 했습니다. 하지만 모르십니다. 기껏 공부해봐야 하족 정도 하족. 하길 바랬습니다. 포 알고 있죠 포. 포 아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지 이렇게.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이건 필수죠. 이렇게. 3교시는 이렇게 딱. 웬만한 사람들은 다 쓸 수 있어야 되겠지만 선택해서 쓰는 거죠. 기준 미흡하면 쓰면 안 됩니다. 자, 이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준이 내가 미흡해. 기준 미흡하면 쓰지 마세요. 기준은 채점이 정확한 만큼 감점도 명확하죠. 그래서 기준을 정확하게 못 외웠어. 근데 관리사 준비하셨던 분은 3교시 좀 강하겠네요. 그죠? 야, 이거. 그거 왜 넘어가고. 4교시입니다. 4교시 시험 치고 까투기가 있더라고. 점수가 늘지 않아요. 그렇죠. 해설서에 넣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내진, 이건 이제 법으로 가시는 게 더 낫죠, 법. 저기 내진에. 그렇죠. 근데 법 내용은 되게 짧은데 해설서 기준으로. 그래서 1교시는 1번 좀 선택을 안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예전에 공부 정말 많이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기준만 암기하신 분은 잘 안 돼요. 2번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3번 해야 되죠. 키는 이제 4번이 들고 있죠. 사이폰 간에 이제 우리가 말하고 유소 그리고 유량에 대한 계산 문제 보면 엄청 쉽습니다. 근데 약간 헷갈리는 과정처럼 살짝 꼬운 듯하게 보일 뿐이지. 풀이 보시면서 한번 딱 볼게요. 그 다음에 5번 이거 얘 또한 좀 약간 잘 못하실 분이 많아요. 세모. 그렇죠? 위험성 평가는 잘하는 듯 잘 못하거든 다들. 아쉽습니다. 이렇게 됐죠. 상세 문제로 한번 볼까요? 1교시 1번 이거 이제 다음엔 절대 안 나옵니다. 다음에 절대 안 나옵니다. 놀라운 사실이 배경만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국내 기준이 KS였죠. KS. 근데 이제 국제화해서 왜냐하면 이제 이게 국제 기준을 적용을 시키지 않으면 국제화가 불가능하니까 당연한 말이겠지만 근데 외국에 있는 전압의 기준을 충족을 시켜야 수출입이 가능하고 뭐 이런 것도 받아들이는 게 원활하거든요. KS는 특단 조치를 하죠. IC 기준을 그대로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명칭을 IC라고 쓰지 않고 KSIC 기준이죠. 요 기준으로 해서 다 바뀝니다. 첫 번째 많이 바뀌는 것들이 전압의 크기가 바뀌죠. 전압의 크기가 바뀌고 두 번째가 뭐 바뀝니까? 접지에 대한 개념이 바뀝니다. 접지.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특삼 1종, 2종, 3종에서 이제 바뀌는 거죠, 아예. 그러한 공사 방법은 없어졌어요,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나오는 것들 아직 안 나왔던, 이제 올해 나왔던 절연장이 바뀌었습니다. 절연장. 얘가 이제 21년도까지 다 바뀌어, 이렇게 했거든요. 21년 시행했는데, 21년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처벌로 다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22년부터. 그래서 22년하고 지금 이제 활성기가 됐습니다. 진짜 다 써가지고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처벌받는 거죠. 이게 끝 문제였습니다, 이거.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특별저압이라고 하는 저압 중에서 특별한 저압, 뭐 이렇게 개념을 잡죠. 그래서 이제 SEL, PEL, FEL 등등에 대한 전압이 있습니다. 이거 줄만 한번 싹싹 쳐가지고 교재에도 다 있으니까 내용을 보고 요 표 이렇게 핵심이죠.
근데 이제 뭐 별표는 지금 치되 다음엔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접지입니다. 접지. 밑에 접지 적으세요. 접지. 다음 시험은 접지니까 친 거는 저리가 안녕 이렇게 하셔야지. 접지. 다음 시험 접지입니다. 딱 얘기했는데 접지 공부 안 한다 이러면 큰일 나죠. 접지를 이제 좀 더. 접지 문제다. 접지 문제. 끝. 2번 플래시오버에 대한 계산식. 야, 플래시오버 이 계산식 안 한 지가 진짜 오래됐거든요. 계산식 문제 안 나온 지가. 영양인자에 맨날 했잖아요. 세 가지 뭐가 있습니까? 개구부의 크기, 개구부, 그죠? 점화원, 그죠? 또 뭐가 있습니까? 내장재. 그 세 가지가 딱 기본입니다. 재미삼아서 한번 그냥 편의상 그려볼까요? 이렇게. 이 실입니다, 실. 실 가운데 화형, 벽의 화형, 구석 화형. 화염 길이가 달라요. 화염 길이 30cm,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70cm. 1.5 이렇게 되는 거죠. 화염 길이가 길면 길수록 플래시오버 빨리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점화원의 크기, 위치가 중요하네요. 두 번째, 화염을 타고 올라와 천장을 만나는 거예요, 천장. 천장을 만나서 천장재의 재질이 중요하네요. 이 재질이 불연이야, 준불연이야, 난연이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벽면 재질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기하게. 천장 재질이 불연이 아니면 플래시오버 엄청 빨리 씁니다. 그리고 벽면에 개구부가 있죠, 개구부. 이 개구부에 대한 크기가 완전 밀폐냐 완전 개방일 때보다는 몇 분의 1, 약 2분의 1일 때 가장 빨리 생겨요. 그렇죠? 이 개구부에 대한 면적. 그 세 가지만 생각하면 되죠. 요거는 이제 토마스 맥케프러리 바브라스커스식. 우리가 이제 기사 때 보통 식 많이 하죠. 그래서 되게 웃긴 게 기사 때는 계산 문제가 나와요. 기술서에 안 나온지도 오래됐거든. 이거 너무 안 나가지고 못하는 사람 많아요. 기사 때 이거 본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상하더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요 세 가지씩 다시는 안 나옵니다. 그다음에 지금 장난치나 지금 시즌은 시즌인데 이런 식 나부랭이. 너무 웃긴 게 이 토마스와 맥케프레라 바브라스커스는 아주 오래된 시기예요. 지금 최신은 더 많은 식이 많아요. 그죠? 하지만 왜 이 식을 물었어? 그럼 뭐, 야, 마음대로 써라면 다른 식 쓰면 채점도 점수 안 줘. 더럽게 줘. 왜? 옛날 합격자거든요. 왜 내가 알고 있던 식 안 했어? 이러면서. 이상한 놈들. 나쁜 놈들. 얘는 또 나옵니다. 플래시오버의 5가지 영양인자로 준비하시면 좋아요. 그죠? 그래서 5가지 딱 해놓으세요. 그죠? 내장재뿐만 아니고. 그래서 뭐 그림도 좀 넣고, 이렇게. 그죠? 점화원, 내장재, 개구부, 기타 이런 것들 좀 넣어줘. 하중의 관점, 산소 문합 관점, 뭐 이런 것들 쭉 있잖아요. 구조, 특징,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당구장 표시 한 개 해볼까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밑에 당구장 표시하고. 방화구획을 하면, 하나 적을까요? 방화구획을 하면, 플래시오버는 빨리 생깁니까? 느리 생깁니까? 플래시오버는 빨리 생겨요. 요 실을 4등분해서 나눴어. 그럼 가연물은 면적당 동일하게 있거든. 그런데 실의 규모가 작단 말은 방열의 효과가 축소되거든요. 그래서 추결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단열이 더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어떤 개념입니까? 플래시오버 빨리 생겨.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플래시오버가 이쯤 생기지 않습니까? 방화구획을 하게 되면 바닥 면적이 작아진다는 개념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강도가 의외로 커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빨리 작게 생기는 거죠. 가옥도의 측면은 작고 조기에 생깁니다. 조기. 그러니까 그럼 방화구획이 안 좋은 겁니까? 아니죠. 플래시오버는 빨리 생기는데 화재를 한정하니까 그것만 타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 4군데가 실 전체가 타느냐 4분의 1 중에서 하나만 타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거 양념을 딱 해놓으세요. 방화구획이 원래 핫하니까. 그 다음 넘어가서 소방관 진입창. 진입창은 2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그렇죠? 몇 층에서 몇 층까지 설치되는?
2층에서 11층까지밖에 설치가 안 됐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가 사다리는 75m짜리거든요. 75m. 그 외부에서 진입해서 뭔가를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유효 범위가 있어요. 22층까지입니다. 22층. 22층까지 가능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약간 법을 열어둬야 되는 거죠. 법은 뭐냐? 시방이 법불보다 더 앞서 나가면, 장비가 법보다 뛰어나가면 열어두는 게 맞거든요. 시방 기준을 만족하게 해라. 이게 다 가야 돼요. NFP 코드는 다 그러니까. 그래서 75m면 22층이 된다. 그러면 관할서에 있는 형태, 그죠? 장비의 형태에서 준용하도록 해라. 이렇게 열어야 되는데, 약간 뭐, 내가 설계자 입장이면 그냥 2층에서 11층까지밖에 안 해놓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그죠? 22층까지는 가능하다라는 거.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이런 거죠. 골치 아픈 거. 요거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죠? 크기는 90cm, 높이가 1.2죠. 1.2의 벽이 쫙 걸리는 거죠. 1.2. 그거 좀 바뀌려고 하는데 개정안이 올라가져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돼가지고 이거는 과거답을 넣어놨습니다. 지금. 그죠? 가급적이면 창문은 낮게 해서 열기 편하게 들어오는 게 또 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낙상 사고가 있으니까 1.2m에 대한 턱은 있어야 돼요. 이게 상충합니다, 상충. 현장에서 맨날 떠들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거 다음 시험에 기준 변경 때문에 한 번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삼중유리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요 기준이 하나 추가가 돼가지고 아직까지 법은 예정안으로만 떠 있고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이중유리 딱 있죠. 이중유리. 얘가 이제 삼중유리 안이 올라와 있어요. 삼중유리. 그래서 기준이 약간 바뀌었는데 그때 바뀐과 동시에는 한번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그죠? 근데 그 텀이 1년 이내는 힘듭니다. 전 진입장 굉장히 좋았던 부분인데 두 번째 나고 난 다음에 안녕. 그 다음에 습식과 건식에 대해서 유수감지장치 시험 기준. 저는 이제 이게 NFPA가 더 잘 나와 있는 편이라 가지고 바로 넣었죠. 그렇죠? 요건 이제 첫 번째 이해할까요? 시험 장치가 왜 필요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시험 장치,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유수감지 장치는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거든요. 짧게 이렇게. 여기 펌프 물 다 채워가지고 해당되는 층에서 밸브 이렇게 설치되는 타입이거든요. 헤드들 이렇게 합시다. 그럼 이제 주된 거는 이 2차 측에 2차 측에 요게 이제 요까지가 1차, 요 부분이 2차거든요. 2차 부분에 뭐가 차 있냐에 따라서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 만약에 이제 이 2차 측에 아무것도 안 차 있어. 그럼 테스트 배관 시험 장치를 달 필요가 없죠. 왜? 시험 장치를 열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까. 그런데 뭐가 차 있으면 달아야 돼요. 뭐가 차 있을 때요? 물이 차 있대. 물 차 있으면 뭡니까? 습식. 압축 공기가 차 있으면요. 압축 공기가 차 있으면 건식 이렇게 되거든. 요 두 가지가 우리 현행법에 적합하게 설치해라 이렇게. 물론 부합식도 들어있지만 해서 시험 장치가 들어야 돼. 시험 장치. 그렇죠? 기본적으로 습식하고 부합식 같은 경우에는 부합식 같이 들어가죠. 부합식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밸브를 어디 달아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달든지, 그렇죠? 상관없는데 건식은 물이 쭉 다 차고 가서 말단까지 물이 제대로 방사되는지 보고 나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말단에 달아야 돼. 이런 원리들, 그렇게 2차 측이 뭐가 차 있을 때만 다는 시험 장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첫 번째 거. 시험 장치 두 번째 거 어떤 뭐냐? 얘는 그냥 정상 여부,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거야. 정상 작동.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이 시험 장치를 열면 나오는 물이 수압이 만족하느냐 등등등 이런 거 아니죠. 헤드 하나 딱 터뜨린 거하고 동일한 기능이거든. 그게 정상 작동하는지만 확인하는 거죠. 정상 작동하는지. 여기 보시면 습식, 부합식, 건식 이렇게만 구분하셔가지고 보시면 되죠. 나머지 이제 물 튀어나가니까 배수 처리 잘 해놔야 되고, 그렇죠? 뭐 등등 나와 있고. 그 외에는 뭐 중요도가 별로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시면 되겠죠. 시험 장치였습니다. 이제 NFPA 거도 예전에 같이 나왔을 때 여기까지 다 나오면 25점. 우리나라 거만 나오면 10점. 넘어가서 MOC하고, 그죠? 한계산수 주습니다. 요걸 이제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질식수화 이런 걸 배웠어요. 질식수화는 산소의 농도가 21%를 몇 프로로 낮추면 15%로 낮추면 불이 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질문인 거지. 모든 가연물이 다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모든 가연물이 이렇게. 안 되지, 당연히. 어떤 가연물만 대상이 됩니까? 물어보는 거죠. 이걸 테스트했을 때는 뭡니까? 하면 B급. B급만 21%를 15% 낮추면 무조건 불이 다 꺼집니다. 기름불은 100%예요, 거의 100%. 그러면 가스는요, 가스에 관련해서 가스들은 어떤 놈들은 그죠? 한 10%보다 더 낮춰야지만 불 꺼지는 게 있거든. 그게 뭐 어떤 식으로 따질 겁니까? 화염을 유지하는 상태로 연소가 돼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막을 수 있으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그 물질별 MOC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최소한의 산소의 농도를 알아야 되는 거지. 원래식에 대한 개념을 적을게요. 뭡니까? 그 물질의 한계 곱하기 그 물질의 연료의 몰수 몰, 그 다음에 산소의 몰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연료몰을 다 몇 몰로 둡니까? 1몰로 두니까 우리의 공식이 이제 LFL 곱하기 O2몰이 있습니다. 비교한 예만 한번 볼까요? 메탄 한번 볼까요? 메탄은 산소를 2몰 소비하거든요. 메탄의 연소 한계는 15 이렇게 되죠. 그 한계 2몰 곱하면 5 곱하기 2가 돼서 10. 단체 얘가 뭡니까? 15% 낮춰도 연소는 지속될 거고, 그죠? 그래서 10%로 낮춰야지만 불이 꺼지는 거지. 10%까지가 화염 지속 가능. 그거보다 낮추면 절대 불은 안 나는 거죠. 불을 안 나는 상태로 만들 수 있어요. 그 상태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불활성화라고 부르는 거죠. 불활성화. 우리는 우리 공부를 왜 하냐면 불활성화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MOC 저기까지 타는구나. 저거 조금 더 낮추면 예방이 되겠네, 이런 개념이죠. 그래 중요한 거지. 얘는 이제 어떤 차원입니까? MOC는 예방 차원이죠. 불을 진압해서 끈다라고 하는 개념보다 예방에 가까워요. 두 번째 배우는 LOI는 리미트 옥시즌 인덱스입니다. 그죠? 한계 산소 지수죠. 뭡니까? 그러면 여기 나와 있어. 앞쪽에 이렇게 돼 있죠. 불을 유지하는, 얘는 화염 유지죠. 화염 유지를 위한 한계 산소 지수 이렇게 됐어요. 화염을 유지하려면 그쵸,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천조가리 같은 거 많이 주로 쓰거든요. 가연물 여기다가 불을 붙였을 때 얘가 이 불을 계속 유지해 가려고 하면 얘가 얼만큼 산소를 흡수하는 물질이 되냐는 거지. 이해되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저는 불 계속 잘 타고 있는데요. 야, 넌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어. 저 면입니다, 면. 너는 LOI가 얼마였어요? 17이었거든요, 17. 면인 저는 17%의 산소만 있어도 무조건 불에 잘 탑니다. 대기 중에 산소 몇 프로? 21%. 잘 타요, 안 타요? 잘 타겠네. 유지되겠지. 이해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 노래방 같은 데 가면 벽면에 붙어 있는 방염제는 어떻습니까? 방염제는 최소 몇 프로? 공부 안 하는구만. 28입니다. 28. 그러면 방염은 이해를 해야 돼. 방염은 불을 붙이면 붙어. 근데 불꽃을 딱 떼면 유지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얘는 몇 프로 있어야지 유지되니까? 28% 있어야 유지되니까. 이게 착각이 이런 겁니다. 안 타냐? 큰일 나지. 타. 불꽃을 갖다 대면 타는데 불꽃을 떼면 얘가 28%를 유지하지 않으면 꺼지는 애들이거든. 이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한계 산소 지수인 거지. 방화복은 폴리아미드라고 불리는 방화복은 얼마일까요? 68입니다. 바보 같은 소리. 방화복 탑니다. 화염 있으면 타지. 근데 유지를 안 해요. 딱 되면. 이해되죠? 요거 재미난 말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방염 성능 기준 압니까? 방염 성능 기준. 제일 첫 번째. 잔염 시간 들어봤습니까? 목재를 합판이라고 이렇게 해서 불을 이렇게 갖다 대서 태워요, 먼저.
불꽃을 이렇게 딱 치웠거든. 그때 이 지금 시험판 여기에 화염이 남아 있어야 돼. 몇 초 만에 꺼져야 돼? 20초인 거라. 그걸 이렇게 놔다주는 거지. 방염이 28을 가진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얘는 28% 없으면 바로 꺼요. 몇 초 이내 꺼서? 20초 이내 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이해를 잘해야 돼. 그리고 뭐 잔진, 재 형태의 불도 몇 초 이내? 30초 이내. 이렇게 심합니다. 야, 됐어. 스타트. 20초 이내에 뭐 염이 꺼져야 됩니다. 30초 이내에 뭐 재도 꺼져야 돼요. 진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해됩니까? 이거 화염이 있다가 이렇게 외우는 거지. 이렇게. 그죠? 그럼 왜 20초 이내에 불 꺼졌어요? 물어봤더니 아, 나 LY가 뭐 28이야. 이게 연결되는 거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염진 적길 수도 연진 적길 수도 그게 뭔데? 그거 뭔 것까지 내가 알아야 되니까 그래. 뭔 것까지는 몰라도 되겠지. 알아야지. 중요하지. 요 두 수치는 개념 정리를 잘해야 돼. 그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MOC는 불활성화, LOI는 뭐 지속성. 중요하죠. 그 옆에다 땡땡 적어야지. 방염. 방염의 성능 기준 시험에 나옵니다. 방염 성능 기준 딱 적으세요. 방염 성능 기준. 불꽃을 치웠더니 왜 20초 만에 불 꺼졌어? LOI가 얼마라서? 28세. 그 재밌는 얘기는 이런 거죠. 그럼 산소 환경이 좀 특별하게 28% 되는 고산소 환경이 있어. 방염제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방염도 잘 탑니다. 타지 않는다는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렇죠? 방염 좀 중요한 거예요. 넘어가서 인명구조기구. 저는 이 표를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인명구조기구는 총 몇 가지입니다. 저 프린터를 가져가셔야 돼요. 지금 문제풀이 중입니다. 강의 아닙니다. 대충 들으면 됩니다. 요 지금 인명구조기구는 요 네 가지입니다. 외우세요. 뭐가 있습니까? 이거 약간 스토리를 잠깐 얘기해 볼까요? 스토리를. 우리가 이제 소방시설은 4가지가 다섯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피난구조설비가 있어. 이 피난구조설비에 구조라는 용어가 인명구조기구거든. 피난구조설비는 피난기구, 유도등, 그리고 뭐 비상조명등. 이 아이가 4가지가 있거든. 뭐 있습니까? 방화복, 방화복, 그리고 인공소생기, 공기호흡기. 총 4가지입니다. 요 7광5병. 7광5병은 뭐? 병원은 인공소생기 면제. 되겠죠? 그 외에 공기호흡기다 설치합니다. 이산화탄소였는데 공기호흡기. 딱. 요게 이제 설치 기준.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설치 기준. 딱. 그 다음에 공기호흡기에 대한 기준. 우리 책에 있습니다. 놀랄 일이죠. 이거 있는지도 몰라요. 전 공기호흡기 좀 좋아합니다. 시험에 다음부터는 안 나옵니다. 이거 보지 마. 안 나와. 그 다음에 소화활동을 위해서 소방차의 진입 가이드라인이 기준이죠. 가이드라인은 구석구석 지금 엄청 괴롭히네요. 이건 성능 위주 설계 하시는 분들도 모를걸요. 딱 보면 이 내용 있었지는 않은데 적어봐 이렇게 하면 못하는 겁니다. 이건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건 뭐 반호세, 동별 진입로 어떻게 하고 단지 내 1.5m 폭 막다른 됐어요. 이렇게. 가이드 내용입니다. 설명할 게 없지 뭐. 전기차 별표 하나 칠까요? 전기차는 중요하지. 전기차는 계속 핫 플레이스에 있으니까 전기차는 보고 가야 된다. 교수가 학교 더럽게 힘들구나 생각 드는 거죠.
전기차는 요 세 가지만 기본 모토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지상이죠, 지상. 지상. 이게 이제 대치되는 거죠. 뭐하고 대치됩니까? 지상에 차가 지나다니니까 애들이 다치는 거예요. 지상 차량을 없앴습니다라고 아파트 홍보를 엄청 많이 해요. 그 택배차는요. 앰뷸런스는 층고가 안 돼가지고 지하를 못 들어가요. 입구가 안 맞아가지고 높이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건축위원회 올리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2m를 올리니까 건축을 엄청 다시 계산하더라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부분만 되게. 약간 이제 서울에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유명한 아파트는 택배 차량이 못 들어오게 앞에 막는 거지. 그렇죠? 택배 리어카도 못 들어오게 막는데. 또 도라이라면 안 되죠. 아파트 소송 들어오니까. 요 부분입니다. 지상에 설치해라.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방화벽 설치해야 되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실무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K급 115짜리. K 팩터가 115. 일반 헤드는 80짜리입니다. 약 40% 이상 물이 많이 나오게 만드는 거죠.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합니까? 질식 소화포. 저는 이제 이런 말이 나오면 진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공식 용어는 방화포예요. 승인도 방화포입니다. 그런데 청에서 질식 소화포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그래서 심의 볼 때 방화포라고 수정하세요. 질식 소화포는 팔지가 않거든요. 승인을 방화포로 본다고. 요 네 가지가 답니다. 지상, 방화벽, 115짜리 방화포. 이게 단데 또 내셨네요. 이런 것들을. 전 좋아하는 문제였어요. 9번. 스포트용 화재 감지기입니다. 감지기를 설치할 때, 그죠? 원래 기준을 보면 뭡니까? 천장 반자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거든요. 천장 반자에 면하는 부분이 무슨 말입니까? 하면 건축물의 구조를 보면 지붕이고 천장이고 반자를 치죠. 반자를. 여기다 감지기를 달거든요. 이렇게. 반자입니다. 반자. 반자가 요거죠. 이거. 반자 다 뜯어내면 안에 천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얘는 콘크리트. 얘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냥 석고보드 같은 건데, 석고보드. 왜 여기에다가 답니까? 감지기를. 그죠? 여기가 추결이 생겨요, 추결.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열을 우리는 감지하려고 쓰는 거거든요. 근데 얘를 감지기를 확대시켜서 이렇게 꺾여 있어. 감지가 잘 될까요? 이렇게 보는 거죠. 기준 줄쳐볼까요? 스포트형과 45, 자동식 분포형은 5도. 상태에서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요거 이상부터는 기류의 흐름이 더 빨라지거나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준에도 못 받고 형식 승인 기준에 시험 세칙이 있거든요.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거기도 못 박아놨어요. 경사되지 않도록 설치해라. 그렇죠? 왜요? 이렇게 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체류하지 못하고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더 빠르게 지나가 버립니다. 더. 감지가 안 되는 거죠, 감지가. 너 빨리 지나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라. 이렇게. 머물러서. 해설서 겁니다. 해설서 그림이고. 이건 실무 볼 때 한 번씩 얘기하면 좋죠. 넘어가서 10번. 물리적 메커니즘. 다시 얘기해. 앞으로 공부를 할 때 물리적과 화학적이란 말을 써요. 물리적 동그라미 딱 치고. 물리적은 뭡니까? 라면 압력, 온도, 부피 등 다 물리적인 겁니다. 물질이 그대로 있는데 온도, 압력, 부피에 따라서 좀 상태 바뀌는 거죠. 상태까지 다 물리적이에요. 그럼 화학적은 도대체 뭐게요? 이렇게 물리죠. 화학적은 물질 변경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A 물질이 B 물질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화학적 메커니즘 이러면 좀 다른 개념이죠. 뭐 연소열 할 때 연소가 돼버리는 거, 다른 물질 되면서 열이 발생하는 거 이런 거죠. 그래서 물리적이란 말은 우리한테 가까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 다 물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때 연기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거죠. 구가축, 배강이 우리 기사 때 엄청 많이 외웠던 거. 구획, 가합, 축연, 배연, 연기 강화 방지, 희석. 이게 답니다. 기사 때 쓰다. 구가축, 배강이. 이게 물리적인 거죠. 그래서 연기를 제어한다. 근데 만약에 질문에 연기를 배출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이면 배연 쪽을 더 강화시켜서 시험에 냈었죠. 배연 쪽을 열심히. 그렇죠? 뭐 자연 배연이냐, 기계 배연이냐 이런 거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쓰셔도 됩니다. 넘어가서 11번. 이게 패턴이거든요. 시험 문제에. 패턴. 제가 이 패턴은 두 가지를 보는 거죠. 연소, 즉 화재시의 연소의 패턴과 가연성 액체의 화재시의 액체의 연소 패턴인데 시험의 유력은 액체 연소 패턴이 훨씬 더 중요했었어요. 그걸 지금 딱 이 시기입니다 해서 예상했더니 이 새끼들이 그 시기에 그래 요거 내야지 이렇게 하면서 죄송합니다 이거 아쉽네요. 다음에는 나옵니다. 그 다음 말고 좀 더 다음에. 되게 웃긴 게 불타면 원래 어떻게 탑니까? 화재 발생하면 이래 탈 거라고 생각되잖아요. 이렇게. 자, 노란색으로 타볼까요? 그죠? 이렇게 됐어요. 이래 타잖아요. 이렇게 타고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당연하지. 근데 기류의 흐름이라든지 기타 뭐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서 역부위도 탈 수 있어요. 모래시계 패턴 여러 가지 있다는 거죠. 그 종류에 대해서 쭉 다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역원뿔 이발 정상적인 부위 U 스타일로 모래시계 그 다음 나오는 형태가 원형처럼 타고 맞네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는 것들 위주로 해서 한번 봐놓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막 기둥이 목재 기둥이 여러 개 연결돼 있더라. 그럼 이렇게 탈 수도 있더라. 그렇죠? 화살표 방향처럼 나오는 그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패턴에 대한 정의만 이해합시다. 패턴은 연소의 흔적이죠. 흔적.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걸 한마디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럼 화재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발화점 찾기. 그렇죠? 발화점. 그 발화점을 찾아가는 과정은 패턴의 연구에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가 불났어. 이거 보면 알 수 있는 거지. 여기가 발화점인 거예요. 이거 보면 여기가 발화점인 거예요. 얘는 여기가 발화점일 텐데 이렇게도 탔건 왜 그렇지? 주변 환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패턴은 조사의 연구의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서 그 다음에 가연성 고체입니다. 가연성은 뭐고 인화성은 뭘까요? 이런 거죠. 세 가지를 해볼까요? 가연성이 뭡니까? 무슨 한글로 하면 연성. 얘는 성질, 그죠? 성질. 여는 탄다. 탄다. 가는요? 쉽다. 무슨 말일까? 타기 쉬운 성질. 가연성이죠. 그죠? 인화성 뭡니까? 요 인자가, 요 불이죠, 불. 인자가 당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녁만 되면 소주가 땡긴다 이러잖아요. 그 말입니다. 오늘 술 땡기네 이런 거 있잖아요. 당긴다. 얘는 불을 당길 정도까지 위험한 거예요. 인화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사 때 보면 뭡니까? 점화원이 있으면 연소가 진행되는 그런 형태로 설명되어 있죠. 발화성은 뭡니까? 발화성은 난다죠. 난다. 뭐가? 불 나기 쉬운 거죠. 이때 앞쪽에 뭐가 생략됐냐면 이런 말이에요. 스스로 불 나기 쉬운 거, 불 붙기 쉬운 거, 잘 타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개만 비교해 보면 물질은 고체다 생각합시다. 타기 쉬운 분과 불 땡기는 놈 어떤 게 더 위험합니까? 땡기는 놈이 더 위험한 거죠. 그렇죠? 간은 술은 잘 먹는데 얘는
술집을 찾아가는 놈이거든요. 더 위험한 거지. 인화성과 가연성에 대한 부분. 그죠? 그래서 좀 더 들어가면 재미삼아. 그죠? 인화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위험물로 가고요. 아, 진짜 위험한 놈이죠. 저녁마다 술 마시러 가는 놈 위험한 놈이죠. 얘는 화재 예방법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방법에서 뭐만 해라? 관리만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방법의 의도는 관리해라는 뜻이에요. 불조심이지, 불조심. 위험물은요, 하면 안 돼. 이건 뭐 허가를 받아야 돼요. 전혀 다른 성상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 한번 보자. 예방법에 있는 내용 중에서 가연성 고체류입니다. 여기 딱 있죠. 섭씨 40도, 100도, 100도, 200도, 200도 이상 등등등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이제 요 밑에 거 냈으면 만약에 규모 크죠? 10점도 이 정도 쓸 수 있는데 이만 밑에 거 냈으면 못 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봤어요. 근데 위에 거는 쓰는 분들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스타일 때도 한번 했었거든요. 이 부분 언급을. 그래서 좀 과하네요라고 생각은 하지만 낼 수 있는 범주였다고 생각합니다. 넘어가서 13번에 잘 나온 문제죠. 10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20점짜리인데 이런 걸 한번 봅시다. 그죠? 펌프는 주기. 우리가 점검에 대한 주기는 있을지언정 관리의 주기가 있습니까? 점검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세 내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근데 NFPA는 소방펌프를 최저 운전을 얼마마다 해야 되고 한 번 돌릴 때 어느 정도 시간까지 유지해야 됩니까?가 나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펌프가 실제 불났었을 때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돌려보거든요. 근데 펌프가 돌게 되면 불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펌프가 돌 거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리 해봐라. NFPA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밑에 딱 있네요. 그죠? 요거 재미삼아 한번 체크해 놓으세요. 전기로 쓰고 있는 모터 펌프는 10분 동안 돌리는 걸 기본으로 보시고요. 디젤 펌프는 30분입니다. 왜 30분일까요?가 시험에 잘 나왔어요. 2번. 그죠? 그 다음에 체절 운전에 대한 방법이죠. 이렇게 해라. 토출량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돌려라. 이렇게 등등. 그죠? 그 다음에 왜 10분 이상 돌려야 됩니까? 하는 거죠. 냉각 성능이 유지가 되니? 모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게 되니? 누수 물 새는 데 없니? 이런 것들을 알려고. 주안점. 얘는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나올 수 있어요. 별표는 딱 치고 넘어가서 됐네요. 요 13번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한 시간에 걸쳐서 2, 3, 4교시를 확 조지도록 하시죠. 살짝 한번 봐주세요. 네. 그리고 뭐든지 질문하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잠시만 좀 쉬었다 갈게요.